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갑진년 개유월 운세, 답이 없어 보이지만 답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동안 저는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책도 같이 작업하고 있었고요. 강의 준비하면서 강의 내용을 또 책으로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운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오신 분들은 구경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9월입니다. 양력 9월. 9월의 절기는요, 백로와 추분이 들어있고요. 백로의 72후, 초후, 중후, 말후는 다음과 같이 기러기 떼가 날아오고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새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변화가 크게 일어날 것만 같죠? 월동 준비해야 되는 시기예요. 백로. 네.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여기가 추워지기 때문이고요. 여기가 혹독해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기러기들도 북쪽 다 털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 털기 시작하거든요. 추수가 끝날 무렵이잖아요. 논밭에 있는 먹을 것들 싹 쓸려고 기러기 떼들이 날아옵니다. 번식도 하고. 그리고 개유월에 이제 추분이 있죠. 추분. 아주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우레소리가 비로소 거치게 된다. 하늘의 습기가 없습니다. 그 습기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추분 이후부터입니다. 본격 건조한 시기. 동면하려는 벌레가 구멍을 막는다. 외부의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어려운 시절에 따뜻한 땅 속에서 보내기 위함이죠. 땅 위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다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수분이. 저장, 비축, 대비해야 돼요. 어려운 시절을, 다가올 추위를,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빠르게 대비해야 되는 시기가 양력 9월 백로, 추분이 절기로 있는 9월달입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습 때문입니다. 개유월이거든요. 월동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이게 월동 준비라는 게 뭐냐면 버릴 거, 그 다음에 막을 거, 같이 갈 거, 떠나 보낼 것들을 빠르게 결정해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벌해야 하고요. 그래도 공적이 있는 사람은 조금 용서해 줘야 되고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너 저번에 잘했으니까 그냥 이번 한번 눈 감아줄게가 아니라 벌은 하는데 그간의 공적을 인정하여 조금만 벌할게. 하지만 네 죄가 없는 것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벌도 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판단도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결정을 왜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금극목 얘기했었잖아요. 갑진년에 상극작용이 있는데 올해는 갑목이 들어온 해기 때문에 그 상극작용이 더욱 두드러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극을, 금극목을, 판별을 언제 하느냐? 바로 금왕절인 8월, 9월, 10월, 신월, 6월, 술월 이때 합니다. 네. 내일 모레가 처서거든요. 한번 잘라요. 확실하게. 그리고 나서 추분 지나고 나면 자른 것들을 쫙 나열해서 분별을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버릴 거, 나눠줄 거, 내다 팔 것, 뭐 요런 것들. 그리고 나서 술월 들어가면은 아쉽잖아. 아쉬우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최대한 살려보는 방향으로 정리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올해는 갑진년이라서 정리하는데 갈등이 많이 섭니다.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개유월이잖아요. 갑목에 습이 들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거를 해야 되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매우 헷갈리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운세가 이래서 그런지 제 요 근래 계속 상담하면서 다 이 고민만 하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기대하시는 거 있죠. 속으로는 아닌 걸 알면서 기대하시는 거. 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로 방향 잡아드렸죠. 이렇게 처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이게 어 제가 원래도 상담을 조금 길게 하는 편이긴 한데 어 후회하지 않는다고 계속 덮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고, 그래서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가을생입니다. 천간에 경금이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딱딱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 처석 기준으로 날짜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 꼭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실행하셔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것들. 개수가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우리 견영이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습이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건 내 마음의 도덕성이에요. 사람은요,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몸에 있는 상처도 함부로 못 만지는 이유는 그 상처 또한 나한테 한때는 이로웠던 부위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라내거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파서 무섭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교우관계, 직장, 진로에 대한 고민들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왜 맨날 1월부터 하냐. 그래서 지지난달에는 뒤에서부터 했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다시 앞에서부터 했죠. 그럼 이번 달은 뒤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쵸? 12월 자월생 운세입니다. 경계을 욕심이 과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관계는 청산해야 하고요. 지금은 정이 아니라 효율성을 따져야만 합니다. 불가능한 일은 내려놓을 것이고요. 특히 천간에 기토가 있거나 병화가 있다면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왜 가족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냐면요. 내가 판단이 안 설 때는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한 마무리가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행동하거나 지극히 사회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 어디 중간쯤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결정을 가장 잘 내릴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나와 가장 가깝고 내가 안 좋아지면 가장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단순하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A라는 결정과 B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A라는 결정은 누구 뭐 최 박사한테 물어봤고, B라는 결정은 김 박사한테 물어봤고, 뭐 황 박사, 박 박사 뭐 다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을 때 당신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선택했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하면 나는 이런 이점이 있고 대신에 당신이 이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지극히 저를 위해서 설명해주고 진로를 잡아줄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이란 말이죠. 이거는 꼭 자월생뿐만 아니라 뭐 축월부터 자월까지 다 포함돼요. 갈등이 있을 때 써먹으셨으면 좋겠고, 금극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요, 갑진년에 천간에 갑목도 있고요, 진중에 을목도 있어요. 바닥에는 경쟁자가 있고요, 하늘에는 내 뜻이 있어요. 자월생한테. 근데 임신월, 개유월 지나오면서 내 의지라는 게, 내 계획이라는 게, 내 속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강화되었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강화된 생각을 천간에 기토나 병화가 있으면 더욱 강화하게 해요. 기토나 병화는 습을 움직이는, 개수나 임수를 움직이게 하는, 영향을 주는 오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월생이고 지금 고민이 많은데 금극목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판별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특히 기토가 있거나 병화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오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결정은 가족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관계는 청산해야 된다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쳐서 추분 이 시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욕심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되었든 내가 경쟁자도 처단하고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해월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해월생입니다. 무신개 쓰레기를 내가 되게 자극적으로 썼네. 쓰레기를 쓰레기로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여서 지식으로 판매하도록 하시죠. 네.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나쁜 거래처 피하는 방법, 조심해야 할 사항 등 이렇게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을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을 굳이 고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실시간으로 있는 제 사건이긴 한데 저희 아버지가 오늘 좀 크게 다치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방송 키기 전에 한 8시 40분, 50분 이쯤에 아버지한테 연락을 받아서 아버지 좀 다치셨다고 일하시다가 그래서 운세 쓸 때 쎄 했는데 역시나 철렁 근데 다치셨는데 일을 하셔야 되는 분께서 다치셨다고 해서 빨리 낫는 방법을 택하시고 그 와중에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기보다는 충분히 휴식하면서 다음을 노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많잖아요. 1차원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기보단 저 탁수처럼 2차원, 3차원적인 해결책을 궁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권장돼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보험을 들어놨었는지 한번 뒤져보는 것도 좋고요. 아마도 해월생 분들 중에서 일단 천간에 무토 없으신 분들, 임수 통근돼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화급금 잘 안 되시는 분들 등등은 7월, 8월에 좀 위기가 있으실 거예요. 예, 저희 아버지 포함해서 7월, 8월에 좀 문제가 생기실 수 있어요. 뭐 몸에 문제가 생기든 뭐 사건이 생기든 내가 뭔가 이렇게 거래했던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든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들을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걸 활용할 궁리를 해보시는 걸 오히려 더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왜 이 방법을 추천드리냐면은 내가 평소에 대비할 수 없었던 문제가 똑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문제였던 걸 계속 안고 가다가 드디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터지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고고식님 임수 통근 무토 없어요. 멀리 가시면 됩니다. 멀리. 임수 통근 무토 없는데 갑진년이니까 갑목이 뾰로롱 하고 나왔거든요. 이 갑목 잘 쓰시면 돼요. 일 안 되길래 쉴까 하고요. 그러니까요. 멀리 가세요. 멀리 보세요. 쉬면서 멀리 떠내려 가시면 돼요. 멀리 가셨다가 시절 좋아지면 다시 쏙 하고 돌아오시면 돼요. 기토 있어요? 그럼 멀리 안 가실 수 있고요. 이 난관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주 개인적으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고고식님한테 지금 여기서 설명한 쓰레기를 쓰레기로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이 해법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원래는 내가 판매하고 있던 보험에 이게 잘 안 팔려. 왜 안 팔리냐면 뭐 시국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전담하고 있는 특정 회사가 문제가 있어갖고 소비자 인식이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건 곧 쓰레기란 소리죠. 근데 이 쓰레기를 그냥 쓰레기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뭐 보험 잘 가입하는 방법, 혹은 보험을 활용해서 금융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면 보험이라는 게 꼭 내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모아놓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저축성 보험 같은 것도 있단 말이죠. 연금성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시면 어떨지. 진짜 보험업 하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본 거예요. 해월생 천간 가불기 있는데 잘 넘어갈까요? 아니요, 을목 때문에 잘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을목 다 끌어안고 가다가 큰일 나요. 대략 한 5, 6월까지는 희망을 드려도 돼요. 사주 상담할 때도 그렇고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사실 뭐 6월 넘어가고 나면, 하지 넘어가고 나면 그러면 안 되는데, 하지 전까지는 그래도 힘을 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7월 되잖아요. 하지 딱 넘어가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안 돼요.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하죠, 항상. 제가 말하는 그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는 인생 전체를 보라는 의미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1, 2년 살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드리님 뭐 얘기해 주셨나요? 제가 나와버렸는데 넘겨주고 9월 재투입 되려나? 5월생인데 제가. 글쎄요. 그거는 가불기가 있었으니까 그분은 선생님한테 다시 이렇게 넘겨주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혼자 다 끌어안다가 저기 가는 거죠. 저 세상 가는 거죠. 해월생 언제 나아지냐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문제는 다양하게 있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부터 문제거든요. 현재가 문제라면. 딱 8월 초까지만 해도 문제 아닌 걸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었고, 8월 중순쯤 되니까 진짜 문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세 매번 보시잖아요. 6월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리해야 된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 2달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안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내려놔야죠. 좋은 게 어딨어. 안 좋은 사람이 좋아진 건 나빴던 게 견딜만 해진 거지, 뭐 눈부시게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누가 나를 막 구원해 주려고 가자, 내가 밥 사줄게, 이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가을부터는 습이 싹 빠져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나 혼자서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나빴던 게 견딜만 해진 걸 좋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해자월이라고 다 똑같은 해자월이 아닙니다. 자, 다음은 10월 술월생 운세입니다. 무토, 경금, 을목. 지위와 신분에 맞는 사람들과 연대하도록 하세요. 직원들과 업무 분장 다시 하기. 경금이 을목을 상극한다는 거는 내 관계, 사회관계 등을 정리하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진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6월이고 갑진년의 그 무토랑 술월생의 그 술토가 이제 다다음 달에 합충을 하죠. 합충? 그러면 이제 뭔가 드러난단 말이죠. 문제도 드러나고 잘한 것도 드러나고. 근데 이제 잘한 걸 드러나든 문제가 드러나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이즈 조정을 사전에 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가을답게 관계 정리에 몰두하셔야 되는데, 무슨 관계 정리냐? 직업 관계, 업무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신유술월은 기본적으로 생산, 유통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산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요소들 구조조정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사람을 함부로 정의할 수는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본래 하던 임무가 비중이 줄은 사람에게는 빠르게 다른 임무를 맡겨서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런 겁니다. 우리 와이프도 이제 수월생이신데, 이제 상하관계, 지휘관계를 이제 좀 방송 끝나면은 얘기를 해줘야겠죠. 회사 관계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갑입니다. 천간에 정화가 없는 분들이라면요, 새롭게 시작한 일 모두 정리하셔요. 새롭게 시작한 일, 내가 몰랐는데 이거 좀 해볼까 하고서는 갑진년이라고 사박사박 시작한 일 있을 수 있거든요. 정리하세요.
기간 한정 세일 상품 구매 조심하기, 기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를 나락으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천간에 정화가 없다면요.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리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개유월이라서 습이 발생하거든요. 자꾸 뭘 이유를 갖다 붙여요. 신유술월은 개인적일 때 철저하게 조직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무슨 이유를 붙여.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원래 그런 종자들이 아니에요, 수월생들은.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은 이거 오랜만에 세일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거니까 사놔야지. 요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태어날 미래의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겠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뱉다 보니까 뜨끔뜨끔해서 그렇긴 한데 여러분 우리 집 얘기가 아니고 뭔 느낌인지는 알겠죠? 또 블랙 프라이데이 조금 있으면 이제 다가오잖아요. 세일 겁나 때릴 거거든요. 그럼 쓸데없는 거 엄청 사실 거란 말이에요. 안 쓸 거면 사지 마요. 싸다고 사지 말고 내가 고민하는 게 가격이라면 반드시 사라고. 근데 그 가격의 고민에 있어서 저렴해서 사고 싶다고 한다면 절대 사지 말랬어요. 쟁여두지 말라고. 유모차 할인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꽃사스님 딱 필요한 일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필요와 불필요를 스스로 구분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만큼만 사세요. 나락 저 단어 신경 쓰인다고요? 신경 많이 쓰세요. 꽃사스님 신경 쓰시라고 이렇게 남긴 거니까. 이게 뭐 저한테 상담 전환대라고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요. 저 단어를 신경 쓰시고 주의를 하시라고 쓰는 거예요. 8월 신갑 있는데 정화 없어서 6, 7, 8월 배운 일 써먹으려나 했는데 정리하렵니다. 하던 거나 해야지. 예, 하던 거나 하세요. 예, 예. 잠시 내려놓는다고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새로운 일은. 올해 심으나 내년에 심으나 2년 뒤에 심으나 안 하던 거 새로 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뭐 우리가 지금 8, 90세여가지고 올해는 꼭 히말라야를 올라갈 거야 막 이거 아니고서는 지금은 연애를 만약에 시작한다고 해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마음 많이 주지 마세요. 모든 월생이 딱 요 시즌이 부터 다 금방 떨어지는 시기거든요. 쳐서 지나고 나서 추분 지나고 연애하는 거야. 왜냐면 그 전에 또 전 남친이 부른다고 가고 전 여친이 부른다고 가고 다 그래. 다 그래. 나도 연애운 피크 때가 언제냐면 딱 춘분하고 추분이에요. 요 앞뒤로만 피크야 나도. 그때만 되면 연애운을 그렇게들 물어봐. 이 남자 괜찮은 걸까요? 이 여자 괜찮은 걸까요? 막 이거 잊혀지질 않아요.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맨날 해요. 이 시기만 되면.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유연애 하시고 만나도 그냥 즐겁게 미련 없이 동물처럼 연애하시고 지금 새로 만나는 연애는 딱 추분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람으로 돌아오셔서 사랑을 꺼내세요. 그때부터. 지금은 그냥 동물처럼 하시고 연애. 9월 6월생 운세입니다. 무경인데요.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한다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사적인 일을 피하고 공적으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조직에 큰 뜻이 있어요. 그 큰 뜻을 헤아리면서 움직이면 되는데 내가 굉장히 사적으로 움직이고 내 사심이 굉장히 들어간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시라는 겁니다. 신계을로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관계가 발목을 잡을 거니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벌어주고 있어. 내가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돈을 벌어주고 있어. 근데 내 맘에 너무 안 들어. 왜 안 드냐 하고 살펴보니까 제가 딱
자기 일을 아주 잘해 이러면은 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저기 터질만 한데 되게 운이 좋게 간당간당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를 또 내가 사장이고 뭐 대표고 관리자고 하니까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하는 거야. 뭐 또 있어요. 거래처가 나한테 장난질을 하는 것 같아.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근수를 속이는 것 같고 뭐 요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맨날 친절하게 행동했더니 이놈의 거래처가 나를 잠깐 뒷전으로 자꾸 미는 것 같아. 이거는 한마디를 해야 돼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로 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는 승질을 한번 내셔야 돼요. 호호호 웃는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하실 거면, 싫은 소리에 입을 여셨다면 끝까지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뭐 별 뜻 없으셨군요. 뭐 이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너 요새 왜 이렇게 일 대충, 요새 왜 이렇게 뭐 근태가 안 좋은 것 같다?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다니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라고요. 음.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봐라. 내가 너한테 근태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가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다. 네가 네 문제를 공개를 해야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지금 네가 하는 행위가 굉장히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엄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월생은 9월의 승진운이 아니에요. 정화 있으세요? 9월 승진은 아니죠. 승진은 했지 이미. 승진을 여태 안 하셨으면은 정화만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8월생 마저 얘기하도록 하죠. 경무계 8월달 처서를 기점으로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우리 신월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명심하세요. 또 이게 제 운세이기도 하니까 제가 신경을 좀 썼어요. 우리 신월생 여러분들, 여기 8월생들 계시죠? 신월생. 처서를 기점으로 내가 시장을 봤다. 시장, 경제. 9월 달에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맞는 처세를 해야 한다. 뭘 했다고 뭐 돈 되는 거 봤다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일단 하던 일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지. 내가 존버하는데 성공한 것 같지. 뭐 이런 거. 주가가 다시 오르고 있지. 내가 지난 코로나 때 못 팔았던 의학 관련주가 지금 오르고 있지. 가만히 계세요. 그거 오른 건 오른 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잖아요. 뭘 가능성을 봤다고 그게 마치 너무 잘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이번 연도는 뭔가 시도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한 것 중에서 벼르고 벼르는 거는 올해 10월부터 11월부터예요, 여러분. 벼르고 벼르는 건 11월부터니까 지금은 가만히 눈독만 들이고 속으로 쏙 넣어놓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갑입니다. 역시 금극목인데요. 당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주변 말을 듣고 정리하고 포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역시 습 때문인데요. 갑진년도 습하고요. 올해도 습하고 지금 달도 습하고요. 지금 나가셔도 습하거든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주 간별 빼고는 다 습해요. 그러니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우리 신월생이요. 이거 하면 좋을까 저거 하면 좋을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기는 지났고요.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던 거 계속 하시면 돼요. 저도 요새 매일 정신 차리려고 아침에 써놔요, 다. 이렇게 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딴 거 쳐다봤다가도 뭐 안 하고 저는 제 의견을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자꾸 내 진로나 내 판단이 굉장히 사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공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조언을 구하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분별을 내려주는 행위를 지금 삼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주 같은 거는 어차피 명식 보고 이런 상황이니까 딱 그 결론대로만 얘기해야 되는 툴이 있어서 거기서 전혀 어긋나지 않거든요. 요새는 이거 이렇게 하실 거고 권장 드리는 건 이거고요. 결국 이렇게 하실 건데 이러면 이 문제 생기는 것만 알고 계셔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고치는 방법은 이거예요. 요렇게만 얘기해요. 올해는 간목이잖아.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 안 돼요, 사실은. 올해는 모습이 드러나고 무언가를 정해야 되는 목금 중에서 간목이 왔단 말이죠. 선택지를 다양하게 주면 안 돼요. 분명하게 줘야 되고 내년은요 더 분명하게 드려야 돼요. 심지어 내년은 한 3, 4년 것까지 내다보고 더더욱 분명하게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뭐 몸값 이만큼 떨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오행의 성질대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8월은요 뭘 미루지 말고요 뭐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8월생 신월생은 더 잔인해요. 뭐 기대를 하지 마세요. 바뀔 수 있는 거 없어요. 끝이야, 끝. 여기서 끝. 문 닫았어. 뭔가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막 주식도 10분 있다 보면 더 올라 있겠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그래봐서 알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사기로 마음먹었으면 바로 사시고 팔기로 마음먹었으면 바로 파세요. 그래봐야 얼마 차이도 안 나. 7월 미월생입니다. 미월생 또 잘 들어주세요. 특히 천간에 을목이 있는 미월생들 잘 들어주세요. 큰일 났어. 불필요한 대인관계를 청산해야 하는 시기가 왔어요. 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도태될 수 있으니까요. 미루었던 일을 마무리하세요. 제발. 기경계. 천간에 정화나 지지에 오화 없는 사람은 배운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 미월생 특유의 연구, 어설프게 정화 없으면 하지 마세요. 사람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내가 연구원인 척 뭐 학습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갖다 베끼세요. 그리고 갖다 베끼신 거 그대로 여기서 출처는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그 출원지에서 미월생을 도와줄 거란 말이에요. 잘 되긴 잘 되니까, 장사 잘 되니까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 음식 장사를 하고 있어. 어떤 미월생인데 음식 장사를 하고 있어. 코스트코에서 미역국을 포장기에 담아있는 그 미역국을 5,000원에 사서 식당에서 미역국 백반 한 그릇에 12,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손님들이 너무 맛있대. 이 집 미역국 참맛이다. 매일 와.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그냥 그대로 쓴 거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비비고 미역국을 코스트코에서 사서 이거 12,000원에 팔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저희 사실은 비비고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비고에서 또 거기 뭐 CJ 계통이니까 CJ 프레시 이런 유통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더 싸게 줘. 우리 거 밝히고 쓰라고 그러면서 더 싸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우리 미월생 여러분들. 그리고 불필요한 대인관계 청산하시고. 무슨 불필요한 대인관계냐? 연민, 그 다음에 뭐 아쉬움, 미련 이런 건데 내가 그대를 향한 연민, 아쉬움, 미련, 내가 좀만 더 노력하면 제 마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네가 싫대잖아. 그만 좋아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랑, 어설픈 뭔가 설렘 이런 거에 괜한 기대하지 마시고 빠른 고백, 빠른 손절, 그리고 빠른 싸움, 빠른 관계 회복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 진짜 너무 힘들어 라는 얘기를 꺼내시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바뀔 테니까. 6월, 5월 생 운세입니다, 여러분. 개병으로 결혼을 위한 연애, 새로운 신분 획득을 위한 계획을 짜야 합니다. 단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목표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개유월이니까 천간에 개수가 있죠. 개수가 쏙 들어왔어. 없어야 될 개수가 개유월에 쏠랑 올라왔어요. 그리고 5월생은 병화를 갖고도 있고 정화를 갖고도 있죠. 수가 병화를 극하면 내가 신분에 대한 욕구,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치거든요. 그런데 가을이에요. 신분에 대한 경쟁 욕구는 4월, 5월, 6월까지예요. 하지 지나고 나면 협력이에요. 하지 지나고 나면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위한, 가정을 위한 나의 어떤 신분 획득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생각. 왜? 우리 아버지의 손자를 낳아주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뭐 또 연애할 생각. 왜?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사업할 생각. 왜?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정신.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은 것과 같다. 남들이 기피하던 일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고생은 많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아까 결혼을 위한 연애, 뭐 새로운 신분 획득을 위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도전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양력 6월에 태어난 5월생 분들. 그리고 남들이 다 기피하는 저 남자, 왠지 나는 좀 끌리는 것 같은데, 남들이 기피하긴 하지만 입방아에 오르는 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그게 남들이 기피하니까 뭔가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외면했었지만 나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 여자한테. 대신에 고생은 한동안 한다. 보석도 쓰레기 더미에 있으면 이렇게 세척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고생한다는 소리예요. 양력 5월생 운세입니다. 경계무예요. 새로운 일이 생겼으니 새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답게, 사장답게, 선배답게 행동하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유합이죠. 네, 사유축 삼화분입니다. 근데 어떤 삼화분이냐? 사유의 합이니까 성과 도출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내 환경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성과가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 전보다 나은 성과가 나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승진 이런 건 아니고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좋은. 그래서 천간에 병정화는 목표를 하향 조정하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목표가 높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그게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이게 화가 왕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과하게 잡은 때란 말이에요. 감목 홀랑 다 태우지 말고 목표를 하향 조정해서 적당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농사 지시는 분들도 사과가 작은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키우시다가 이도 저도 아닌 사과가 되거든요. 그것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계속 달아놓으면 아까 제가 백로, 추분 요때 새가 날아오죠. 새가 쪼아 먹어요. 실제로 거기 달아놓으면 이제 떼야 돼. 사과를 키우면 쪼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목표를 하향 조정하셔라. 괜히 안 되는 거에 무리하게 박치기 하지 말고 분수를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충실하셔라. 요런 거예요. 4월 진월생 할게요. 경계을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파악하시고 불필요한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성과에 집중하기 위하여 관계 정리, 역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우리 진월생 여러분들 승진을 하셨어요. 올해 안 하셨어도 늦게라도 하실 거예요. 병자월에라도 하실 텐데 내가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를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내 친구도 내 동료도 경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시라고요. 친구한테 같이 공부하자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직장 동료 승진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는 놀게 하고 나는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필요한 관계를 청산하라는 건 친구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친구와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동료와의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다음은 진월생의 진유합 같이 들어오죠. 육합인데 좋은 인연, 좋은 선배를 만나는 시기예요. 하지만 좋은 일에는 그만큼의 인내와 고통이 따르는 법이니까 미래의 성과를 생각하자 이건데요. 소개팅 시켜달래. 그래서 소개시켜줬어. 진짜 원래 까탈스러운 거 알아가지고 벼르고 별러서 딱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줬더니 근데 좀 저한테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 아니면 근데 좀 그래도 키가 작은 것 같아서, 근데 직업이, 근데 시아버지 시댁이 너무 잘 살 것 같아서,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막 치닫거든요. 그러면은 좋아서 이렇게 추천해 줬는데 근데 뭐가 부담이, 좋은 것도 부담이고 나쁜 것도 부담이고, 그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 그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해달라면 하면 되잖아. 좋은 것도 문제, 싫은 것도 문제. 뭐 이렇게 뭐만 하면 문제가 막 나와.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니야. 이거는 뭘 하면은 항상 그 이면에 숨어져 있는 기똥찬 안 좋은 점을 이렇게 막 찾아내는 그 재능, 놀라울 정도야. 음. 너무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안 좋은 버릇이지만 뭘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걱정거리를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진유합으로 갑진년의 진유합인데다가 어 월령이 을목인데, 용신이 을목인데 개유로 충에서 유금은 설되고 개수로는 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좋은 거잖아. 좋은 거잖아. 어찌됐든 좋은 거잖아. 네가 여태까지 분별력이 없어갖고 선택을 못했던 거를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애써 시간을 내서 제안을 해줬다면 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 3월 묘월생입니다. 묘월생 또 대박이야. 금극목, 그 자원 낭비 조정, 경쟁자 제거, 외부와 협력하여 내부 세력 제거, 천간에 병화가 있는 사람은 이 기회를 반드시 잡자. 그리고 상충도 같이 있어요. 준비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경쟁자를 제거하자. 묘월생 분들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말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예요. 그런 거 있어요. 맨날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일을 할 때 잔소리하는 사람을 제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게으른 나를 움직이게 해주니까. 생각 많아서 늘 우물쭈물거리고 결정을 못하는 우리 그 목용신, 인묘진 특유의 그 걱정이 있거든요. 깊은 생각. 그리고 신유술 특유의 그 깊은 빡침이 같이 항상 공존을 해요. 근데 우리 묘월생, 내가 나한테 잔소리하고 거슬리게 하는 애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쟁하는 애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경쟁에 참여하시라는 소리예요. 적극적으로. 면접 때 같은 묘월생 여러분, 경쟁자를 제거하시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지금 B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A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원래는 있었던 사람이야.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A의 일을 차지하세요. 시비를 거세요. 드릉드릉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가을의 경쟁은 투지가 그냥 뭐 열정, 애정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가을의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굳이 가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가장 정의로운 것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면접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면접 보는 사람들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랑 어쨌든 준비된 실력이 드러나니까 경쟁자를 제거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실력입니다.
여러분. 상생도 받고 있고요. 상생도 지나왔고요. 준비가 완빵이에요. 준비된 게 드러나니까 싸워서 쟁취하십시오. 반드시 가능합니다. 인월색 해보도록 할게요. 무신개입니다. 8월 달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과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이용하여 지위나 신분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계획을 짜세요 라는 건데, 내 성과와 문제점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거 보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넘어가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리 언니가 그냥 매니저라면 이제는 사장이 될 계획을 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운영을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병경계, 주변을 위한 처신을 하면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개인을 위한 처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정신없는 것 같으니까 이따가 좀 한가해지면 얘기해야 되겠다. 오늘 점장님이 표정이 안 좋은 게 분명히 아침에 부인이랑 싸우셨나 보다. 이따가 점심에 맛있는 거 먹고 나면 얘기해야 되겠다. 이딴 짓 하지 말란 소리예요. 누가 누굴 배려해. 지금 가을인데 내 입장만 생각하라고 어설프게 착한 척 하지 말고. 지장간의 개수는 안 되나요? 아유, 되죠. 되는데 내 말은, 잠깐 이게 지금 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시라는 거지, 뭐 여기 지금 뭐 되고 안 되고가 어딨어요. 개인을 위한 처세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내 이익만 보라고. 그 임묘진, 지금 이거 제가 왜 자꾸 진월부터 남생 경쟁하세요, 남 생각하지 마세요, 오지랖 부리지 마세요, 이거 왜 하냐면, 임묘진 특징인데 천간에 개수 떴잖아. 개유월이라서. 임묘진 원래 특징인데 개수 떴잖아요. 그러니까 남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이게요,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가을 겨울생은 양보가 진짜 미덕이거든요. 가을 겨울생은 오히려 양보하는 게 상대한테 미덕으로 비추일 수 있어요. 근데 봄 여름생은 양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 대신 네가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포함되어 있거든. 양보랍시고 사실은 뭐 저거 하나,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나한테 이득되는 거 좀 뭐 몇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주지 뭐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을이니까. 그쵸. 남 불편하든지 말든지 내가 불편하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리얼 생존의 문제니까. 추월생분들 1월 양력 1월에 태어나신 분들, 기신계로요, 나의 높아진 실력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터극스예요. 터극스. 그 다음에 신갑으로요, 뛰어난 실력에는 윤리관과 철학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련이 남더라도 잘라낼 것은 잘라야만 한다. 유축합인데 전문 인력, 전문 도구로 바꾸는 시기. 우리 직원이 있는데 얘가 일은 참 잘하거든. 그동안 나랑 쿵짝도 잘 맞추었고, 근데 얘가 클럽 죽순이요. 얘가 일은 잘하는데 몇 년째 남자 만나고 술 밤새 먹고 와서 일해. 이게 사실 시한폭탄이거든. 그럼 제거해야죠. 아무리 정이 많이 들었어도. 그런 윤리관을 갖추라는 겁니다. 애가 뭐 일은 잘하는데 행실이 아주 개떡이야. 실력은 기가 막히는데 입이 걸레야. 뭐 이런 거. 바꿀 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성비가 아주 잘 나오는데, 가성비가 잘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월급은 적게 주고 일은 기똥같이 하는데 애가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은 그래서 얘는 맨날 손님이랑 싸우는 거야. 그런 문제들을 제거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개묘년, 갑진년을 들어가면서 굉장히 뭐 자축, 임묘월생에게 좋은 환경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내 주변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선생님들 다 이 나이쯤 되시면 오랜 친구여도 행실이 부도덕한 애들도 있잖아요. 뭐 상습적으로 약간 추파를 던지는 친구가 있어. 근데 애도 낳고 뭐 결혼 생활도 잘 하고 있어. 근데 개버릇 남을 못 줘가지고 이게 위태위태해. 응? 그런 거는 거리를 두거나 한마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쥐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고품질이어도 우리 막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도요타, 혼다 이런 차들 다 좋은 거 알아. 옛날에 좋은 거 다 알아. 근데 왜 안 타? 싼 거 알아. 좋고 싸고 좋아. 근데 왜 안 타? 과거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안 탔던 거잖아요. 그런 감정이 청산이 안 됐으니까. 근데 괜찮아, 나는 싸면 괜찮아 하고 고품질의 이걸 쓰겠어 했다가 테러도 당하고 이런 분들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거라도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야 될 사항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윤리를 따져도 되는 그룹이 있고 윤리 따지면 안 되는 그룹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 동지부터 하지 사이에 태어나신 계명의 수화기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연대, 유대,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것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관계는 도덕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실근면 도덕적이어야 돼요. 돈을 지나치게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벌어도 떳떳하게 쓰면 안 되고 몰래 쓰고 적당히 쓰고 없는 척하고 그런 거 있죠. 예. 항시 다 같이 어울리는 분들, 습을 많이 갖고 있는 그룹들은, 습을 운영하는 그룹들은 기본적으로 구설을 달고 간단 말이에요. 예. 구설을 달고 가니까 구설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조한 그룹들, 하지부터 동지, 오미, 신유, 술해, 자는 도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예? 그 뭐 충청도 사투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애는 착해. 그게 하자란 소리거든. 애는 착해. 내비도 애는 착해야. 이거 그게 하자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생은 기본적으로 실력을 갖춘 것이 실력이 곧 도덕을 의미하고요. 봄 여름생은 도덕이 곧 실력을 의미해요. 어차피 그쪽 그룹은 처세와 예의와 규범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가을 겨울생들은 실력과 능력과 이익이 지배하는 구간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봄 여름생은 아무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줘도 상사가 나한테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지랄하고 그러면은 거기 못 있는 거야. 그 회사는 망하는 회사야. 가을 겨울생은 상사가 맨날 착하고 맛있는 밥 힘들지 고생했지 칭찬해 주는데 정작 능력이 개똥이어가지고 월급이 적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인성이 문제인 거야.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물을러 터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가을 겨울생은 일을 잘하면 돼요. 왜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수가 적고요. 말수가 적은 사람은 굳이 상대한테 미움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일도 없고. 근데 봄 여름생은 기본적으로 임무나 역할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내가 못하면 얘가 할 수 있고 얘가 못하면 제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은 일을 파트타임으로 돌리는 느낌이 봄 여름이라면
가을, 겨울은 각자가 하나의 부품처럼 철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춘단 말이야. 가을, 겨울은. 봄, 여름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가 쉬고 싶으면 다음 애가 움직이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달라요. 가을, 겨울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멈추는 구조로 되어 있고, 봄, 여름은 하나가 쉬고 싶으면 다음 애가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죠? 하여간 여러분, 이렇게 운세를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 역시 운세는 시청률이 최고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실 것 같고요. 다들 주무실 것 같고, 제이님, 그리고 클라라님 너무 후원 감사하고, 예, 힘을 내 보겠습니다. 고민하시는 거 할까 말까의 문제면 하지 마시고요. 해야 되는 데는 빨리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